네, 정론 일침, 총선 승리의 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주장은 동아일보의 이기홍 칼럼의 내용입니다. 이기홍 칼럼의 내용인데, 이기홍 대기자의 칼럼인데요. 저도 거의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칼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100석에서 120석, 민주당이 130에서 140석, 그리고 제3지대 신당 등이 30석을 차지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보수진영 유권자들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전망일 것이다. 왜? 나라 재정을 거덜내고 온갖 부도덕과 위선으로 점철된 문재인 5년을 보냈고, 또 현재의 민주당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좌파 중에서도 최악의 최하 수준의 좌파인데 어떻게 이 당이 계속 일당이 될 수 있다는 거냐. 아마 보수 유권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진단은 좀 더 냉정하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5가지로 이런 전망을 설명하는데, 첫째, 좌파의 부도덕 부당한 점을 다 알고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안으로 채택한 이 보수 정권이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말하자면 비교 우위가 좀 무의미해졌다. 둘째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단결력이 영남 출신이나 충청 출신 유권자들의 단결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이 소선거 구제에서는 그 지역에서 단단하게 뭉치는 쪽이 유리하니까 그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이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셋째, 어쨌든 임기 2년째 치러지는 총선은 정권 심판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데, 특히 경제가 안 좋고 민생이 안 좋을 때는 이 정권 심판이 그만큼 힘을 받게 된다. 넷째, 민노총 정교조 등 좌파 진영의 조직력과 이 이권 카르텔 네트워크가 워낙 방대하고 아직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다섯째, 문정권 5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포퓰리즘에 입맛이 들어버려가지고 지금 초긴축 재정하면서 포퓰리즘과는 완전히 절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기가 쉽지 않아졌다. 이게 보면 윤석열 정부나 우리 자유파 세력의 잘못보다는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내년 선거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부정적이다, 이런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자유파 보수에게는 암울한 진단이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정치는 생물이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 누가 더 절박하게 지금부터 뛰는가에 따라서 이 전문가들의 전망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게 이기영 기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 양대 2가지 큰 이유는 오만 불통 이미지 그리고 인사 논란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선거 후에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받고 있다. 인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어차피 당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대거 총선 출마로 나오게 되면 자리들이 많이 비기 때문에 인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인사를 잘만 하면 인사 스타일 바뀌었다고 하는 국민적 평가를 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인사를 비판할 때 뭐 검찰 출신이 많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만 이기용 대기자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편한 사람 위주의 인선이었다.
대통령이 편한 사람들 중심으로 등용을 한 것이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 출신을 많이 쓰게 된 거다. 관료들은 입에 혀처럼 절대 쓴소리 안 하고 윗사람들 구워 삶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30, 40년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관료 출신들이 대거 중용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도 쓴소리가 사라지고 정무 기능도 거의 마비돼 버렸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서 민심을 파악하고 가감없이 전달했다면 지지율 30%라고 하는 참담한 결과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정무수석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중량급 있는 그런 인물이 맡아서 대통령을 대리해서 밤에는 야당 의원들하고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낮에는 여당 의원들과 만나서 정무적인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나마 내각에서 도드라졌던 장관들,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박진 장관, 박민식 장관, 다들 성취에 대한 욕망이 크면서도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다.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도 올리고 평가도 받았던 것 아니냐. 그동안 오세훈이가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고 다 좋은데 이런 연이은 승리들은 좌파 정권 종식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고 또 그렇게 해서 승리한 정치인들은 운 좋게 그 국민적 열망의 파도에 올라탄 이 서퍼들에 불과하지 않았냐.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변신은 단순한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라 이번에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 될 대통령실과 내각의 중폭 이상의 개편이라는 인사혁신을 통해서 완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바뀌었는지 그걸 보고 있다. 이재명은 아무리 싫어도 지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면 비명을 끌어안고 가려고 할 거다. 그 이재명이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누가 더 절박하게 이 상황에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총선 승리에 승패가 달려있고 대통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 절박하게 임하자. 이게 이기영 대기자의 칼럼이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은 아무리 불리해도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하는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조건일 뿐이다. 선거 승패는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자유파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선택이야말로 총선 승리의 키다. 불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뒤집어 엎고 총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키를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거듭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